돈, 친구, 건강, 그냥 뭐 리워드 앱 걷기, 장소 방문, 일상의 공유, 온라인의 소셜 활동에도 이제 보상을 좀 지급하는 리워드형 위치 기반 액티비티 서비스. 예쁜 만보기가 되겠군요. 티키니스 지표는 최상위 지표 한 10%에서부터 지금 한 45%까지 사람들의 일상이 매일매일 더 즐겁고 뭔가 축제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텔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와우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창업팀 외에도 열심히 투자할 창업팀을 찾고 계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창업팀을 열심히 도와주고 계신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연락드리고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와우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우리 라이프 페스타의 우리 신재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라이프 페스타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이프 페스타는 실감형 지도와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차세대 이제 플랫폼, 위치 기반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을 일단 했습니다. 네네. 일단 뭐 실감형 지도라는 맞습니다. 게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뭐가 또 등장했죠? 게이미피케이션.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키워드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이름이 따로 있는 거죠? 네, 액티블리를 저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 이름은 라이프 페스타고, 네네. 서비스 이름은 액티블리. 액티블리. 네. 액티브에 LY를 붙인 맞습니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 아까 실시간 지도라고 하는 거하고, 네네. 실감형 지도라는 거하고, 네.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런 서비스를 만드신 겁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창업의 동기일 수는 있는데, 네네. 저는 이제 원래는 게임 산업에서 되게 오랫동안 게임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네네. 저희가 게임 산업에 이제 들어올 때가 한 25년 전이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우리가 놀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온라인 게임이 처음 접했을 때 이게 우리 전 세계의 재미의 총량을 엄청나게 늘려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되게 매력을 느끼고 이제 게임 사업에 왔었고요. 네네. 게임 산업에서 또 나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니까 네. 우리가 조금 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어떤 이 요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즐거움뿐만 아니라 더 의미 있는 것까지 좀 만들 수 있는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라이프 페스타라는 어떤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네네. 저희는 조금 더 사람들의 일상이 매일매일 더 즐겁고 뭔가 축제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게임만으로는 충족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게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오프라인에서 하는 뭐 보드 게임도 있고 하지만 네네. 대부분 이제 온라인 게임에서 많이 하니까 맞습니다. 뭔가 온라인을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이제 게임과 이제 소셜 미디어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이제 삶 속에 이제 디지털이 약간 과잉 상태에 저희는 있다고 저는 약간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예. 평소보다는 좀 덜 움직이고 사실 뭐 수면 부족이나 여러 가지 또 일상생활에서의 또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저희도 조금 생각을 해보다가 보니까 결국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따로 좀 발전을 했는데 온라인이 또 너무 급격하게 이제 가니까 이 밸런스가 깨진 거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목표가 그래서 이런 일상을 더 재밌게 만들면 어떻게 보면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된 어떤 새로운 어떤 재미와 의미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네. 저희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약간 현실을 조금 더 게임화하는 방식으로 네. 이번 사업은 어프로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아마 실감형 지도를 그러면 대변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게임화한다는 게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할 맞습니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액티블리가 그러면 하는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가요?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액티블리는 이제 걷기, 장소 방문, 그다음에 일상의 공유 등 오프라인의 아웃도어 활동에 대한 어떤 보상을 좀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네. 좀 온라인의 소셜 활동에도 이제 보상을 좀 지급하는 리워드형 이제 위치 기반 액티비티 서비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좀 또 다른 리워드 앱하고 좀 다르게 저희가 모았던 그 리워드를 이제 현물로 교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어떤 소셜 지도를 더 확장해 가고 사람들과 더 교류하기 위한 자기만의 페르소나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재화들을 또 소모하고 활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어차피 이게 인터뷰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맞습니다. 우리 네네. 서비스를 좀 더 명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좀 드러났는데, 네. 저도 이제 이렇게 뭐 저를 포함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네네. 그냥 뭐 저기 리워드 앱 아니냐, 네네. 특히 걷기에 대해서 리워드를 주는 앱 아니냐, 네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리워드를 지급하긴 하지만 리워드라는 것은 게미피케이션의 하나의 일종이고 우리가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더 활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먼저 만족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경제적인 어떤 보상들이 있는 부분들을 좀 저희는 그런 활용을 해서 행동을 더 잘할 수 있게 너찌하는 부분들에서 저희는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저희가 좀 다른 이제 서비스들하고 좀 다른 점은 유저가 유저끼리 1대1로 하는 응원을 서로 주고받는 이제 이런 소셜 피처들 때문에 네. 이 지표가 활성화되면서부터 저희 서비스를 훨씬 더 재밌게 활용하고 내부 지표들도 잘 나오고 있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들이 이런 이제 소셜 인터랙션이 좀 중심으로 이 앱에서 유저들끼리 이제 어떤 아웃도어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어떤 방향성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뭐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나눠보고 왜 창업하게 됐는지 아까 잠시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우리가 창업 언제 하신 거죠? 저희는 2020년에 창업했습니다. 2020년 보니까 2월이시더라고요. 또. 맞습니다. 한참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될 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약간 좀 잘못 잡았나? 네, 지금 기가 막히게 잘못 잡으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하다가 저희가 온라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나 고민들을 해왔는데 사실 네네. 오프라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몸소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나 만들어서 네. 운영을 해보면서 여기서부터 하나 차근차근히 우리가 쌓아 나가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처음에 저희가 라이프 페스터를 시작했을 때는 오프라인 기반의 이제 소셜 커뮤니티를 빌드업하는 어떤 서비스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네. 이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이걸 조금 더 온라인으로 계속 확대해가는 형태를 고민을 해서 이제 사업을 실제로 오퍼레이팅을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콩망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뭐 거의 뭐 모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저희가 이 방식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뭐 스케일업의 속도나 뭐 어떤 뭐 구축하고자 하는 커뮤니티들을 빠르게 뭐 모아갈 수는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네. 다시 피벗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좀 잘하는 이제 파운더스 마켓핏이라고 네.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러면 게미피케이션과 소셜이 내가 제일 잘해왔던 분야이고 이걸 기반으로 가상 세계의 어떤 재미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의 문제점을 해결해 가면서 내가 조금 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피벗을 하고 지금 이런 액티블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대표님 혼자 창업하신 건 아닌 거죠? 네, 저랑 같이 이제 공동 그 창업자 CEO 조아라 CEO랑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게임 업계에서 오래 있었다는 건 알 것 같은데 네네네. 좀 구체적으로 아마 그런 경력 자체가 우리 서비스의 어떤 또 보증 수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서비스를 만드셨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아라이사랑 저는 이전에 제가 창업했던 회사 이노스파크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부터 만나게 됐었고 네. 이노스파크가 이제 펍지로 인수되는 그 과정과 그리고 그 펍지에서 이제 미니라이프라는 게임을 출시하고 다시 이제 재창업하는 그 과정에 한 7년 정도의 기간을 이제 같이 네. 하면서 네. 이제 저희가 서로 이제 어떤 생각하는 어떤 방식들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약간 모호하고 추상적인 부분들이 좀 강하다면 네. 저희 조아라 이사님은 훨씬 더 그걸 실행력 있게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어떤 팀을 이끌어가는 능력들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이런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잘 메꿔가면서 우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같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저희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네. 아주 액티브하게 우리 서비스를 막 이용해보고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그럼 실제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합니까?
저희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앱을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네네. 돈, 그다음에 친구,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건강. 네. 이 세 가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석삼조의 재미를 한 번에 느낄 수 있어서 사실 네. 좀 액티브한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좋아하는 서비스고요. 네. 그래서 이들은 사실 게임에 대한 경험들도 되게 많아서 자신의 활동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과 보상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이용했었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소셜 미디어에 대한 피처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활용할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서비스 안에 굉장히 만족해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액티블리의 일단 기본적인 서비스는 만보기라고 제가 들었는데 예쁜 만보기입니다. 네, 예쁜 만보기가 되겠군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굉장히 다른 만보기에 비해서 예쁘다. 일단 그게 일단 우리의 강점이고. 네네. 근데 이제 다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뭐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그럼 우리 만보기 앱이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만보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뭔가 하나의 진입하는 맞습니다. 수단인 거고 네네. 어떤 서비스를 또 아까 뭐 소셜에서 많이 공유한다고 했는데 네. 어떤 일을 많이 합니까? 저희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리워드형 서비스, 그러니까 만보기 기반에는 이제 저희가 일단 일종의 진입 시장으로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 피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사람들이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방향성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웨어러블이나 이런 위치 기반을 뭔가 조금 더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 기술들이 대중화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에 없던 사실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많은 이런 이제 액티비티 플랫폼들이 이제 이런 만보기 기능들을 탑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의 이제 베이스라인의 어떤 네네. 피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바로 실감형 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지도를 기반으로 어떤 사람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장소의 정보들을 연결해가는 이런 하이퍼로컬 서비스를 계속 구축하는 게 저희의 비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상을 주고 하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이런 저희 비전들을 계속 구체화해 나가는 어떤 스노우볼링의 어떤 하나의 시작점이고 촉매제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일단 만보기 예쁘니까 만보기 일단 사용하고 계시고, 네네. 그다음에 만보기를 사용하는 거를 기화로 해서 뭐 다양한 아까 실감형 지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뭐 지도 기반의 다양한 뭐 상점이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장소 네네. 같은 경우도 보이고. 네, 그래서 다른 이제 지도 서비스는 사실은 뭐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 사용하긴 하지만 네네. 검색 위주로 사실은 이 그렇죠. 앱을 사용을 합니다. 네네. 근데 저희는 지도를 펴서 사람들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라고 하는 어떤 장소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3D 오브젝트나 2D 스티커나 여러 가지 요소들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훨씬 더 그거를 탐색하게 사용하는데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매일매일 사람들이 지도를 들여다보고 지도를 들여다보는 게 재밌기 때문에 또 들여다보면서 네네. 지도 위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는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것이 그게 이제 실감형 지도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뭐가 됐든 간에 지도 서비스가 이제 기반이 또 저희가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계속 그 확장해가는 나아가는 방향이 이제 위치 기반 지도 서비스입니다. 네, 위치 기반 지도 서비스면은 저희는 지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아마 투자자분들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뭐 그 맵박스라는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저희를 그 벡터 기반의 어떤 이제 API랑 그다음에 그 게임 엔진을 결합한 어떤 방식으로 저희는 실감형 지도를 만들고 있고요. 네. 그 지금 뭐 맵박스라는 솔루션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미 뭐 잘 써보신 분들 대부분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네. 포켓몬고라는 이제 게임이 이제 맵박스라는 솔루션을 쓰고 있고, 네. 스트라바라는 어떤 피트니스에서 글로벌에서 가장 유명한 앱이 또 이 맵박스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의 우리가 결국은 모든 지도를 만들지 않아도 스타트업이 빠르게 위치 기반 지도 서비스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제 토대가 되고 거기서 저희는 더 나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저희 방향성입니다. 그럼 구글이나 이제 뭐 네이버나 다음 지도 같은 경우에는 다 B2C 자기가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맵박스는 약간 B2B 향으로 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네. 보죠. 자기 이름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은 맵박스를 쓰고 있는 유명한
서비스들이 네네. 굉장히 많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니 지도 서비스면 지도도 없는데 그게 연속성이 있겠냐 네네네. 이런 우려를 하실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염려는 네, 전혀 없습니다. 포켓몬고나 뭐 스트라바가 망하지 않는 이상 맞습니다. 저희도 뭐 지도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다. 네네, 맞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우리가 지불하고 있을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이제 지도에 대한 우려는 조금은 씻어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저희들은 실제로 또 자랑하고 싶은 게 굉장히 고객들의 뭔가 충성도가 좋다. 아까 이런 말씀을 또 네네네. 해주셨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 서비스는 언제 시작한 겁니까? 저희가 작년 10월에 사실 MVP 버전을 국내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출시를 하고 나서 저희는 굉장히 야심차게 사실 런칭을 했는데 네네.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처음에는 안 좋았군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멘붕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근데 게임은 항상 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건지를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하나씩 이제 우리가 가설을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저희가 PMF를 찾아가지고 네. 작년 12월부터는 이제 한 11개월 연속적으로 계속 지표는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그래서 OMTM이라고 딱 잡았던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스타트업을 하면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AARR 모델을 해가지고 처음에 애퀴지션부터 하는 네네. 것들을 굉장히 많이 모티베이션이 되고 있는데, 네네. 저희는 오히려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다 보니까 리텐션을 잘 잡아야 된다. 네. 그럼 리텐션과 관련되어져 있는 가장 추적하기 좋은 지표가 뭘까를 봤을 때 저희는 스티키니스라는 이제 고착도 지표를 봤었어요. 그래서 그게 DAU 나누기 이제 MAU로 이제 보는 지표인데, 네네. 그랬을 때 저희가 한 달에 한 3회 정도를 거의 매달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지표를 한 10%에서부터 지금 한 45%까지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토스나 뭐 사실은 뭐 쿠팡이나 다른 플랫폼하고 비교했었을 때도 저희의 어떤 이 스티키니스 지표는 최상위 지표라고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지금 꾸준히 당연히 뭐 이용자는 늘고 있을 거고 네네. 늘고 있는데 이용자가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의 이탈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들어오면 이제 꾸준하게 쓴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그 내에서의 어떤 이용자들끼리의 어떤 인터랙션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저가 이제 액티비티 활동을 하면 이제 서로 응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응원하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까지 누적 응원하기 횟수는 이제 400만 회 이상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 응원하기의 활성화 지표, 한 사람이 몇 명과 얼만큼 이제 응원하기를 주고받는지에 대한 어떤 수치를 저희가 개선을 통해서 높여 나갔었거든요. 그랬을 때 14일차 잔존율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뭐 10에서 15%였던 그 잔존율이 한 40% 이상까지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데이터를 쭉쭉 뽑으시면서 계속 뭔가를 맞습니다. 도전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원래 이제 목표 자체는 저희의 플랫폼이 국내에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네네. 사실 글로벌을 뭔가 우리가 다 가보면서 사실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우리의 가설과 무엇이 다른지를 끊임없이 저희가 고민하면서 거기에 맞는 튜닝 포인트를 계속 찾아가는 게 저희가 지금 어프로치하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국내에서 작년 10월에 런칭한 이후에 약간의 멘붕을 겪으시고 네네. 뭔가 새로운 PMF를 찾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분들이 우리 서비스를 많이 씁니까? 실제 저희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정의한 거는 액티브 디지털 네이티브다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게임에 대한 이제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자신의 활동들에 대한 어떤 즉각적인 피드백이나 이런 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뭐 만족해 하시고, 네. 또 소셜미디어나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하시는 층입니다. 네. 그리고 약간의 연령대로 보면은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가 좀 활용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액티블리가 갖고 있는 서비스의 확장성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쁜 만복에 말씀해 주셨고 만복이 이야기해 맞습니다. 주셨고 네네. 그 기반으로 해서 들어오셨다가 지금 네네. 보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사람과 사람끼리도 인터랙션을 하고 네네. 뭔가 장소가 있으면 장소에 대한 인터랙션도 하면서 네네. 뭔가 글을 남기기도 하고 또 뭐 사진을 남기기도 하고 뭐 네, 응원도 맞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뭐 저희가 이제 모먼트라고 하는 이제 이 서비스 안에 SNS 안에 이제 사진과 그 글을 남겨주시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도 위에 자기만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이제 스티커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이제
뭔가 이 서비스를 좀 더 재밌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퍼로컬이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하여튼 그런 이용자가 남긴 그런 어떤 감성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리뷰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것들에 또 다른 분들이 굉장히 참고가 되고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런 뭐 예를 들어 피드에서 저희가 장소 태깅을 하는 어떤 피드를 남기고 그리고 유저가 어느 특정 수준의 이제 그러니까 좋아요를 이제 받게 되면 이거를 저희가 지도 위에 피처링을 해주는 어떤 시스템을 이제 지난달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네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 장소에 없었던 어떤 모습들을 되게 그러니까 휴먼 큐레이션의 관점에서 놓고 봐서 뭔가 여기에 새로운 게시물이 왔는데 뭐지라고 이제 보다 보면 그 장소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걸 이제 저장하게 되고 이제 그걸 자기가 다음에 이제 그런 지역을 방문을 할 때 활용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뭐 아까 즉각적인 보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그런 활동을 하면 사용자들이 뭔가 보상을 받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별가루라는 걸 얻어서 별가루. 그 별가루를 가지고 이제 별로 이제 교환을 하고 이제 그 별이 모이면 이제 그런 현물로 이제 교환할 수 있는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유저들한테 보상을 해드리는 거고, 근데 유저한테 보상을 해드리려면은 저희들도 뭔가 돈을 버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수익 모델 쪽으로 이렇게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저희들 어떻게 돈을 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게 저희는 이제 뭐 다른 플랫폼은 사실은 이제 매일매일 쓰는 어떤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커머스나 이런 트랜잭션이 좀 나와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을 하는데 저희는 하루에 6번 이상 그리고 30분 이상씩을 이제 체류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처럼 저희는 이제 체류 시간이 매일매일 나와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런 게임형 콘텐츠형 BM을 저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DAU가 늘어나면 매출도 따라 늘어나는 형태가 게임과 되게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 컨텐츠형 BM은 이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광고 수익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게임처럼 컨텐츠 판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월정액. 이 3가지를 저희는 이미 적용을 했고 계속 고도화해 나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는 지금은 뭐가 메인인가요? 광고인가요? 지금은 저희는 이제 광고가 이제 메인 이제 그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제 게임처럼 컨텐츠를 계속 이제 업데이트해 나가고 이제 결국 그러니까 가상세계는 계속 무한히 확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확장을 유저가 늘어나면 그 확장된 가상세계 속에서 또 유저를 꾸미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인게임 아이템들을 이제 구매하는 것들이 이제 향후에 계속 쌓여 나갈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감형 지도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걷다 보면은 갑자기 뭔가 브랜드가 확 눈에 띈다든지 이런 식으로 광고가 지금 나오는 건가요? 지금은 나오진 않는데 저희가 그거를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JC데코랑 지금 5개 광고를 기반으로 이제 그 협업을 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가 POC 실증을 하고 있는 사례가 하나가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5개 광고가 있는 지역에 이제 광고 스팟을 찾아가서 이 이미지를 이제 스캔을 하면 AI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여기에 이 체크인을 했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미션을 수행하게 되면 보상을 얻게 되는 형태의 어떤 인터랙티브 광고 채널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JC데코라는 회사도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JC데코는 어떤 회사입니까? JC데코는 이제 글로벌 1위 이제 아웃 오브 홈 미디어라는 이제 5개 광고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회사고 그 실제로 서울 시내 굉장히 많은 이 5개 그 버스 정류장에 있는 5개 광고가 대부분 잘 모르시겠지만 JC데코가 운영하고 있는 5개 광고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 하여튼 우리 컨셉하고 잘 맞는 거군요. 그렇죠. 저희는 어쨌든 그 장소를 방문하고 결국은 사실 5개 광고라는 게 2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그 데이터를 좀 트래킹하기 어렵다. 라는 거고 사실 5개 광고를 해놔도 사람들이 사실 집중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5개 광고와 이제 실질적인 인터랙티브를 만들어 줌으로써 브랜드의 어웨어니스를 높이는 형태로 저희는 이제 그 5개 광고랑 이제 협업을 하는 어떤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5개 광고를 그럼 어떻게 또 인식할 거냐에 대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다우트들이 있을 수 그러니까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 AI를 활용을 해서 그냥 기존의 이미지를 저희가 스캔을 하면 바로 거기서 맥락을 분석해서 위치 정보랑 결합한 형태를 가지고서 이분이 이 장소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이제 판별하는 그런 기술적인 궁금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아마 수익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니까 네네. 궁금하신 투자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은 직접 만나셔가지고 우리 대표님한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뭐 하이퍼로컬 네. 어떻게 뭐 실가명 지도 기반의 하이퍼로컬이다, 로컬 서비스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로 현실하고도 이제 만나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만보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투자자분들께 정확하게 전달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비스가 그러면 어디랑 비교할 수 있는 거냐, 도대체 우리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데 어디냐, 이렇게 아마 투자자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아주 우리랑 똑같은 서비스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유사한 서비스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경쟁자라기보다는 저희가 좀 레퍼런스를 하면서 결국 이 플랫폼이 미래에 좀 어떻게 잘 될 것이냐를 이제 저희가 분석하는 두 개 기업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하나는 이제 포켓몬고를 만드는 나이언틱이라는 회사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스냅챗이라는 어떤 회사를 저희가 네.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포켓몬고 같은 그 나이언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유명하니까. 너무 유명하고 네네. 포켓몬고만 떠올리지만 네네. 사실 나이언틱은 저희와 유사한 어떤 이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서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하는 어떤 형태의 브랜드 AR 어떤 그 서비스들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네. 특히 스냅챗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스냅챗은 약간 메신저에 그렇죠. 가깝잖아요. 없어지는 메신저죠. 네, 근데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많은 가상세계 지도 기반을 뭔가 확장하기 위해서 젠리라는 어떤 그 서비스를 3,500억에 인수하기도 했었었고, 그 위에 뭐 아바타나 이런 가상의 어떤 그 캐릭터들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비트스트랩이라고 하는 비트모지를 또 인수하면서 지금의 이제 스냅챗은 이런 하이퍼로컬의 지역 광고를 계속 연결해가는 하나의 플랫폼, 메신저를 좀 넘어서 이제 플랫폼으로 계속 확대해가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어서 가장 저희랑 유사하면서도 좀 더 다른 어떤 네.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근데 저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하이퍼로컬을 표방하는 거는 우리 국내에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하고 다른 접근 방식으로 하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땡땡 마켓 뭐 이런 데 같은 경우가 뭐 중고 호텔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네네네. 거의 뭐 로컬 서비스로 지금 네. 최강자로 지금 네네. 뭐 군림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 자리 네네. 잡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우리랑 경쟁이 되는 건가요? 뭐 장기적으로는 뭐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느끼는 거는 많은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로컬에 많은 이제 SMB들이 이제 뭔가 광고를 하고 싶은데 네네. 네이버 말고 어디다 해야 돼요를 못 찾고 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광고를 하고 싶어하는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네. 이걸 적절히 처리해주는 매체들이 굉장히 저희는 부족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하이퍼 로컬이 상당 기간은 경쟁 관계보다는 서로 보완해가고 이 시장을 더 파이를 크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 역할들을 서로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그 안에서 뭐 다른 어떤 지도 기반의 서비스들은 이런 장소의 POI를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좀 이제 포커스가 돼 있다면, 저희는 이런 장소에 방문을 해서 어떤 인터랙티브를 하게 하느냐가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네, 네.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작년 10월에 지금 국내에서 런칭을 했고 한 두 달 동안 좀 멘붕을 겪다가 지금 서비스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 네네네. 그리고 아까 그 스티키니스라고 하는 네네네. 거에 대해서는 되게 자신 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투자분들이 관심이 있으면은 뭐 우리가 자료를 까서라도 잘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네네. 우리 서비스가 해외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저희가 지난달에 이제 싱가포르를 런칭을 했는데요. 네네. 싱가포르이 한국의 지표보다 아직 초기긴 하지만 조금 네. 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싱가포르에서 이미 런칭을 했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글로벌로 이제 확장하기 전에 이제 싱가포르라는 어떤 지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웨스턴으로 갈 수 있는 네. 이제 어떤 이제 하나의 파일럿 국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네. 싱가포르에 런칭을 했었었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저희랑 조금 이용하시는 패턴들도 조금 더 다르고, 거기는 리워드보다는 조금 더 액티비티를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있어서, 저희가 이 국내에서 잡았었던 이런 스티키니스의 이런 구조들이 네. 글로벌로 나갔을 때도 되게 빠르게 이제 좋은 지표로서 이제 검증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는 이제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그
해외 나가실 때는 해외 네.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뭐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저희가 이제 빅뱅 엔젤스가 이제 그 주관하고 있는 이제 네. 지원 사업을 이제 참여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거기서 저희 이제 싱가포르의 다양한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 이제 그 기관들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제 저희 액티블리를 실제로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어떤 강점들과 어떤 이제 싱가포르에서 생각하시는 또 나름대로 로컬의 피드백들을 저희는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잘 마무리해서 출시할 수 있었던 네.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빅뱅 엔젤스가 하고 있는데 창업진흥원의 그 글로벌 POC 아, 맞습니다. 네, 실증 사업 해외 실증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고 네, 그 맞습니다. 수혜를 지금 받으신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이제 그 사업을 통해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다양한 투자자도 만나시고 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그런 사업이 참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도 이게 사실은 막 개발과 국내 막 서비스만 있다 보니까 네네. 글로벌에 런칭을 한다고 했었을 때 저희가 어쨌든 그냥 앱스토어에서 그죠. 버튼 하나 누르면 되는 거니까 네네.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네네. 가서 거의 일주일 동안 여러 미팅들을 주선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주고받는 과정을 되게 압축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훨씬 더 단기간에 뭔가 이 서비스를 좀 더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서비스도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뭐 출시 국가도 늘려가면서 이렇게 계속 강화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네, 저희가 싱가포르는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글로벌 출시를 한 이제 파일럿 국가고 올해 안에 저희가 일본, 그다음에 호주, 캐나다 해서 한 4개국 정도까지를 파일럿 국가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금 계속 준비를 해서 지금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네. 저희는 처음부터 사실 글로벌 서비스에서 통하는 이제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컨텐츠, 그다음에 소셜, 그리고 게미피케이션. 네. 이 3가지는 항상 글로벌에 이제 잘 될 수 있는 네. 어떤 그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이 액티블리를 만들었었고 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글로벌 시장을 이제 빠르게 저희는 이제 확장해 가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달려갈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네네. 투자 이야기. 그동안에 일단 투자와 관련된 성과가 뭐 투자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2021년 이제 12월에 이제 그 시드 투자를 이제 마무리를 했고 그때 이제 네네. 코나벤처 파트너스랑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 이 두 곳으로부터 이제 투자 유치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벌써 3년이 지난 거군요.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액티블리를 작년에 런칭을 하고 굉장히 우리 나름대로는 좋은 성과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올해 더구나 이제 해외도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 이런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프리에이 이제 투자를 이제 유치 진행 중에 있고요. 네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기술 R&D와 그리고 초반 지표, 그러니까 결국 스케일업 하기 전 단계까지 저희가 충분히 튜닝해 나간 단계까지 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프리에이 투자를 통해서는 글로벌 스케일업뿐만 아니라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어떤 고도화를 하면서 계속 빠르게 성장하려는 게 저희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면은 투자 외에도 뭔가 그동안의 어떤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있나요, 저희들? 저희는 이제 뭐 아무래도 융복합 기술들을 저희는 이제 활용을 하다가 보니까 네네. 이 융복합 기술들 저희가 갖고 있는 융복합 기술, 그러니까 뭐 라이프로깅, 증강현실, 가상세계, 뭐 이런 뭐 저희 실감형 지도 같은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저희가 대기업들하고 이제 뭔가 개발 협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매출도 저희가 만들어가면서 저희 기술도 계속 고도화해가면서 저희가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뭐 그런 거는 좀 안 하고 이제 오로지 액티블리에 집중을 네. 하고 계신 단계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술 R&D를 어느 정도 저희가 완성을 했고 저희가 액티블리 자체에 대한 어떤 비전과 그리고 이거에 대한 빠른 스케일업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은 액티블리에 전념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 액티블리에 대해서 라이프 네네. 페스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투자자분들 중에서 우리 만보기 앱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네네. 네, 그걸 분명히 저희가 전달을 해야 되고요, 그죠? 네네, 게이미피케이션과 실감형 지도라고 하는 거에 네. 강점을 가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이퍼 로컬을 네. 지향하는 우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우리가 다양한 뭐 투자를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만의 충분한 자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네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투자자분들께 한번 네네. 어필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창업 이후에 이제 기술 R&D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많은 그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융복합 기술들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하면 집적도가 중요하듯이 앞으로는 이 기술 기반이 융합됐을 때 얼마나 이거를 B2C 레벨에서 뭔가 유저의 경험을 해치지 않고 가장 잘 이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이제 회사 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저희 라이프 페스타가 이제 떠올릴 수 있게 저희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게 한 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가 액티블리를 이제 출시를 했고 이제 45% 이상의 어떤 스티키니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제 투자를 통해서 조금만 스케일업을 해 나가도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는 게임 산업에서 글로벌에 대한 어떤 공략, 글로벌에 대한 어떤 도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가 글로벌로 이제 확장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희는 게임에서 배웠었던 그런 저희만의 노하우로 글로벌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공략해 갈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또 플랫폼 회사와 또 다른 저희만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에서 어떤 신기술 융합을 통해서 되게 좋은 지표를 만들어 놓은 지금 라이프 페스타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 뭐 여전히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라이프 에스타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발견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고 궁금한 분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우리 대표님께 연락 주시면 만나 뵙고 방송이 짧아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굉장히 기술적인 이야기들 아니면 지표에 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